글씨 크기 보이시나요? 민지씨 이거 보여요? 너무 작나? 됐어요? 오케이. 혜린씨도?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상적인 상거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게 일상적인 상거래라 그랬어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가 팔았을 때 상품 매출로 우리 쓰기로 했었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상품을 팔았다,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다, 제품 매출, 즉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계정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라 그랬었고요. 예를 갖다가 외상으로 따르면 우리 인전 물건을 줬는데 제품이나 상품을 줬는데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우리가 쓰는 계정 기록해야 될 것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상품을 팔고서 받으러움을 갖다가 받았다, 그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받으러움으로 기록하셔야 되겠죠. 약속음을 받으면, 그죠? 자,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써주면 뭐 되는 건 쉽게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팔고서 그 받으러움을 갖다가 받았을 때, 약속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라고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난번에 참 요거 얘기 아직 안 했죠, 제가? 추심이라는 얘기. 그래서 약속음을 받았는데 이 약속음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약속음을 받은 거예요. 자, 처음에 기록은 상품을 팔고서 대가로 약속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으럼 이렇게 쓰면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받으러움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밑에 제가 5가지를 적어놨는데, 결국은 얘를 받으러움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 받으러움을 사용한다는 말은 차변에 이렇게 기록해놨던 게 다 대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즉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건데 어떤 경우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용어를 지난번에 우리 거기 분계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회계상의 거래를 뭐 한다 그랬었죠? 회계상의 식별한다는 용어로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그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는 말을 한 단어로 식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만기 추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을 팔고서 약속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될 때까지,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에 가서 그 약속음 들고 은행 직원한테 내가 만기가 도래한 약속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약속음 발행한 거래 회사로부터 당좌예금에서 돈 빼가지고 우리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만기가 됐으니까. 근데 말이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 용어를 갖다가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추심이라고 용어를 쓸 거예요. 추심의 뜻이 뭐예요? 만기가 된 약속은 은행에다 제시하고 그 돈 받아달라고 위임하는 걸 갖다가 추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요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합수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와서 여러분이 10만원짜리 자기합수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합수표를 갖다가 거기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이 네 하고 받기만 하나요? 다시 펜하고 뭐하고 주면서 뭐 쓰라고 그러던가요? 안 써봐서 몰라요? 개인정보 쓰라 그러죠. 그건 우리 뭐라고 써요? 그 용어를 우리 자기합수표 뒤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용어를 우리는 이걸 이서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이 이서라는 말은 여러분 이면지 아시죠?
이면지가 무슨 뜻이에요? 종이가 있고 그 뒷면, 쓰지 않는 면을 얘기하죠.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뒷면에다가 기록하라는 뜻인데 뭘 기록했어요? 개인의 정보, 즉 그 수표를 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만이, 걔는 어차피 자기업 수표는 하나의 종이 쪼가리죠. 걔가 분실된 거일 수도 있고, 도난된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도난 거일 수도 있고 등등 많은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서라고 불러요. 그럼 뒷면에다가 개인정보 기록하세요, 이런 뜻인데, 이 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록하는 용어, 쓰이던 용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반 용어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속어음 같은 경우, 약속어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누가 이 약속어음을 갖다가 자기 제시를 했는지 그 뒤에다가 써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서라고 안 부르고요, 배서라고 불러요. 배서도 뒷장에다가 기록하세요,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서라는 용어는요, 얘는 법률 용어예요. 의미는 이서와 똑같은 말을 갖고 있고요. 뒷면에다가 뭘 기록해야 되냐면, 이서가 개인 정보를 기록하듯이 배서는 그 약속어음을 지금 제시하는 회사의 정보를 기입해야 되는데, 걔를 기명날인이라는 용어로 써요. 기명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회사의 명칭 있죠. 상호를 쓰란 말이고요. 날짜는요, 날짜를 갖다가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이는 도장 찍으라는 뜻이에요. 도장은 내 개인 도장 찍으면 안 되겠죠? 누구 도장 찍어야 돼요? 회사를 대표하는 그 도장.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명날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기명날인을 회사에서는 워낙에 회사명이라든지 대표자명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등등 이런 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고무, 양각, 음각 된 거 해갖고서는 미리 파놨어요. 스탬프에다가 띠딩 해서 띵 찍죠. 그런 걔를 갖다 우린 회사에서 명판이라고 불러요. 명판은 그러한 내용들이 양각되어 있는 그런 그 도장이라는 뜻이, 스탬프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명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제시를 해주고, 그 은행에 제시할 때도 은행에서 당연히 기명날인 배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배서를 해서 그 어음을 누굴 준다고요? 은행 직원한테 줘요. 그러면 그 약속어음은 은행 직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얘를 갖다 무리면 추심, 위임, 배서라고 불러요. 배서는 배서인데, 추심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제가 돈 받아달라는 행위라고 했었죠. 그 돈 받아달라고 그걸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은행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약속어음을 갖다가 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걔를 뭐라고 부른다? 추심, 위임, 배서.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딱 두 글자만 얘기합니다. 추심, 그러면 이 상황을 다 머릿속에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추심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약속은 만기가 돼서 은행 직원한테 그 약속음을 발행한 회사의 당좌 예금으로부터 돈을 빼서 우리가 지정하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또는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하는 걸 추심, 위임, 배서라고 불러요. 이 추심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그 은행 직원이 바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전날 맡기면 다음날 있죠? 다음날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이런 일을 해주는데 공짜로 해줄까? 또 수수료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수수료 달라 그러면 현금 가져갔으면 현금 그냥 돈 주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영수증 은행 직원이 써주겠죠? 그럼 수수료 비용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내가 돈을 안 가져갔네? 그러면 만기가 돼서 나중에 돈 주려고 할 때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뭐 처리하는 거는 좀 이따 한번 써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된다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우리 상품, 제품을 팔고 어음 거래가 아주 활발한단 말이죠. 요즘은 대부분 다 전자어음을 쓰기 때문에 뒤에다 종이 스탬프 찍고 이런 거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하고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회계를 배우면서 모든 대부분의 회사에는 회계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없는 곳은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깔려 있는 곳이 많을까? 안 깔려 있는 곳이 많을까?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관련된 것들은 그게 수기가 됐던, 그다음에 회계 처리 전산 능력이 됐던 현대에서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양쪽 다 배우셔야 돼요. 내가 회계 임종만 잘하면 됐지 이론을 모르고 쓰는 장부에다 쓰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추심 위임배수 첫 번째 거 얘기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상황은 받으러옴을 갖다가 만기가 돼서 지금 우리 은행에다가 제시를 했으니까 받으러옴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그 금액 우리 보통예금에 입금시켜 주세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에 이거 수수료 나오는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날짜부터 써야겠네요. 오늘이 5월 11일이죠. 5월 11일 날 우리가 만기가 된 약속보험을 가지고서 은행을 갔어요. 근데 추심을 하게 되면 오늘 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추심하면은 저 있을 때는 한 2만원, 2만 5천원 정도 했거든요. 수수료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내요. 그럼 걔 계정 뭐라고 썼어요? 수수료라 그랬으니까 수수료 비용 그래서 2만 5천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담당자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 추심하러 갈 때 돈을 준비해 가야 되겠죠.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돈 주고 어음도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1일 날 회계 처리할 거는 수수료 비용 뭐라고 쓰면 돼요? 만기, 약속금, 추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2만 5천원짜리 영수증 써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5월 12일 날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지정한 게 당좌예금이면 당좌예금으로도 들어오겠죠. 잘 주로 들어오는 당좌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그래 칠게요. 얼마?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돈 들어왔을 때 이제 회계 받을 어음 없어진 걸로 이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받을 어음 100만원. 내용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만약에 5월 11일 날 돈 들어온 거 돈을 수수료를 안 냈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만약에 2만 5천원이었다 그러면은 99만 7,500원인가요? 수수료 빼고 2만 5천원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금액을 조정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금액이 9만 7,500원. 그러면 돈 들어올 때 비용 빼고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보내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가 수수료 비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전날 냈으면 위에 걸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돈 입금시킬 때 수수료 비용 차감하고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5월 12일 날 돈 입금됐을 때 이렇게 별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금액 뭐 틀렸죠? 2만 5천원 빼면 얼마예요? 97만인가요? 97만 5천원 되겠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용만 알아들으셨으면 여기 지우고
97만 5천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기 추심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은행을 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또 인터넷 뱅킹이 발달해서 어음에 대한 그 전자어음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다 조회하고 처리하고 돈 받는다는 거, 그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회계 담당자로서 처리해야 되는 건 똑같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약속어음을 갖고 있는데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거래 행위를 하고 있겠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외상매입금 우리도 갚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놓았던 받으러옴을 결제 수단으로 상대방 업체에다가 그대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서 양도라는 말을 쓸 거예요. 여기 배서란 말 또 나왔죠. 배서.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양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배서는 뒤에다가 이서하듯이 뒤에다가 기명날인 해가지고 이번에는 은행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거래처한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받으러움은 없어질 것이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는 용도로 그 배서 양도에 따르면 외상매입금은 갚은 거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시고 대변에 받으러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움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배우셨어요. 첫 번째, 만기가 됐을 때 추심한다. 추심, 위임, 배서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 거래처에다가 지불수단으로 배서 양도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추심이나 배서 양도 시험 문제에서는 보편적으로 추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 만기 때 추심이래네. 요거 두 개. 이 두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즉 거래처에 배서 양도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이 매각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속어 받으러움을 갖다 갖고 있는데 보통 이 받으러움은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으러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보통 90일 어음이란 용어를 써요. 90일 어음. 그럼 90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는 180일 어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6개월 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주고 이 시간이 있은 다음에서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우리도 결제도 해줘야 되고 돈이 급한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은행을 찾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만기가 돼서 찾아간 게 아니라 만기가 되기 전에 바로 찾아가서 그 약속은 니네들이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 어음을 사게 되면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오늘 5월 11일 날 우리가 지금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바로 은행에 간단 말이죠. 가서 이거 90일 어음짜리인데 그때까지 저기 기다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이걸 너희한테 팔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다오. 그러면은 90일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의 이자 있죠. 그 이자를 갖다 우리는 할인료라고 불러요. 은행에서는 그거 빼고 돈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으러 준 거는 10,000원짜리 줬죠. 그러면 그 수수료, 할인료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될 이자를 먼저 띄는 거예요. 띄고서는 8,000원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으러움을 저기 은행에다가 주고 돈 받은 거 8,000원 받았다. 이해는 금방 되겠죠. 문제는 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 내용. 그 할인료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용어로 기록해야 되느냐? 자, 받으러움은 우리 지금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에 뭐뭐 있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있었잖아요. 이 매출채권을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은행에다가 팔았죠? 팔고 이익이 났어요? 손실이 났어요? 우리 팔았다는 표현을 처분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래를 갖다가 반드시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에 꼭 단서를 달아줍니다. 매각 거래 하면은 뭐 생각해야 된다? 뭘 매각한 거다? 매출 채권을 매각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매출 채권을 매각하고 그 할인료라는 용어도 반드시 나옵니다. 할인료는 어떤 계정으로 우리가 기록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용어로 기록한다. 아시겠죠? 요게 나오게 되면 회계 1급에서 나올 문제 정도 됩니다. 매각 처리로 하라는 경우, 그러면 그 수수료를 또 그냥 잊어버리고서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걸로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이 회계 1급, 세무 2급 정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 대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받으러 돈 가지고 돈 받으려고 은행에서 추심해달라고 갔는데 은행 직원이 어라 그 회사 부도났는데요. 아니면은 당좌 예금 통장 잔액이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지급 거절 당하는 거죠. 자, 약속금을 들고서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그 발행한 회사 당좌 예금이 지금 모자르대요. 그러면 지급 거절할 수밖에 없죠. 지급 거절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도라는 얘기를 쓴다 그랬었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떻게 되는 거야? 받으러 오면 지금 못 받게 됐죠. 일단 대변으로 빼주고 지금 현재 못 받은 걸 계정을 뭘로 기록해 놓는다. 일단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뭘로 기록하시라고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요 계정으로 대신 기록해 놓는 거예요. 부도 났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당연히 이런 거 벌어지지 않으면 좋긴 하겠지만 회사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즘 아주 많아요. 자,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는 어음의 개서라고 부르는데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있으면서 가끔 진짜 1년에 아니면 2년에 몇 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여기 지금 개서라고 지금 제가 써놨죠. 얘는 어음의 개서라고 불러요. 어음의 개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약속금을 받아서 만기를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추심하고 돈 받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만기 일주일 전에 오늘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왔어. 저기 우리 회사 지금 당좌 예금이 그 일주일 후에 잔고가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 지급일 날짜를 한 달만 아니면 2달만 연장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받을 거 있으면 쓸 때도 벌써 다 생겨 있죠.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면 부도나게 생겼는데 한 달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이자는 별도로 드리고 더 많이 드릴 테니까 한 달만 지금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부도나서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 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갖고 있던 어음을 주고 다른 날짜만 한 달 연장된 그 어음으로 다시 받으면 대변에 받으러 오면 없어지면서 받으러 오면 또 생기죠. 이해되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어음의 개서라고 부르고, 개서는 한자어로 개자요. 멍멍 댕댕이가 아니라 한자로 고칠 개자예요. 고친다. 고쳐서 적는다. 그럼 여기서 고쳐 적는 게 금액이겠어요? 날짜겠어요? 금액도 고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날짜만 고쳐요. 왜? 금액은 벌써 금액 일부 주고서는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죠? 여하튼 간에 고쳐 적는다. 대부분은 지급일을 갖다가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 정리. 우리가 제품의 판매 대가로 약속금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 기록하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자, 얘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거 요 녀석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예, 지워도 될까요? 예.